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뉴스는 연이어 전쟁의 공포를 쏟아내고 있죠. 상식적으로라면 전 세계 증시, 특히 수출에 목숨을 거는 한국 증시는 피바다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증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 어마어마한 악재 속에서도 아시아 증시에 우려했던 패닉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구원할, 아니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10년차 김 과장, 그는 최근 반도체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에 밤잠을 설치고 있죠. 왜일까요? 중동의 위기는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서운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단기 변동성 확대는 물론이고 유가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특히 대출로 투자한 개미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위기는 이미 여러분의 안방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증시는 공휴일을 맞아 하루 쉬어가는 사이 글로벌 시장의 반응을 살피 귀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마치 소나기가 내릴 때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한 격이죠.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휴장인 한국 증시와 달리 먼저 문을 연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 초반 무려 2% 넘게 급락하며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줄이더니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58,5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높아 한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이 매우 강한 대만. 증시 역시 급락세는 보이지 않고 0.9% 하락으로 마감했죠. 시장이 생각보다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바로 물류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장기화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무려 27%가 바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세계 경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원유의 4분의 1 이상이 꽉 막힌다는 뜻이죠. 만약 이 해협이 차단될 경우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는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WTI 선물은 무려 7.11% 오른 배럴당 $71.8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입니다. 초반 무려 13%나 오르면서 4년 이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현재도 6.49% 오른 $77.63로 급등한 상태를 유지 중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봉쇄된다면 지금의 유가 상승은 애교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내 차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유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자극합니다. 그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어떻게 나올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시 금리 인상 논의를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 즉 높은 평가, 가치를 적용받아온 반도체 등 성장주에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영기 DB금융투자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볼까요? 그는 최근까지 미국 물가 상승률이 내린 것은 유가 하락이 주요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경고를 남기죠. 만약 유가가 배럴당 $66에서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유가의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올해 2분기부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유가가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미국의 물가는 다시 튀어오르고 금리 인하의 꿈은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공포에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기 변동성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란 지도부의 지휘체계, 혼선과 주변 무장 세력의 중립선언 등을 근거로 들며 불확실성은 최대 3개월 내외의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증산, 여력이 유가의 상방을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이들이 창고문을 열어 시장에 기름을 쏟아낼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유가 $100라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방파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리스크가 오히려 종목별 차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 여건도 긍정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위기를 돈으로 바꾸는 3단계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외국인의 뭉칫돈을 추적하라.
골드만삭스는 오는 20일 영국 지수인 푸스이 리밸런싱을 통해 무려 4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우호적인 거대한 자금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대형 반도체주를 줍줍하라. 우리가 주목할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이재만 연구원은 이익 증가 이후 밸류에이션 PER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IT주가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셋째,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의 수혜를 입는 증권주입니다. 전동성 장세에서는 방어력이 뛰어나고 배당 매력이 높은 증권주가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와 유가 급등, 분명 무서운 변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누군가는 4억 달러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잇고 반도체와 증권주를 조용히 쓸어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출퇴근